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일기 제16부 연산이 꿈꾸던 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은 폭군답게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선대 왕이었던 성종하고 좀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부전자전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은근히 부왕이었던 성종을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역시 시는 못 속인다고. 부전자전 성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연산은 부왕인 성종과 마찬가지로 시와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냥 같은 놀이도 엄청 좋아했어요. 성종도 사실 그거 다 좋아했던 거거든요. 성종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취미 왕이었어요. 굉장히 다종다양한 취미들이 있었고 그 취미 생활을 틈틈이 즐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성종의 경우 이제 도학군주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대간들의 압박 때문에 이러한 취미들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군주 생활을 이어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부황하고는 완벽하게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이 생각했던 나의 나라란 과연 무엇이냐고 하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란 모름지기 끝없이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으면은 즐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정한 제왕의 길이지. 내가 뭐하러 그렇게 참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시달리면 당하면서 그럴 거면 왕 노릇을 왜 하냐 이거죠. 이거는 나의 나라고 내 나라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 뭐가 문제가 되냐. 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연산이에요. 그러니 이제 앞에 있던 왕들은 물론 이제 연산처럼 취미 생활을 그냥 대놓고 하시는 왕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왕들도 이제 뭐 흉년이 들었다든가 혹은 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혹은 또 이제 대관들이 너무 지나치게 노십니다라고 또 간언을 한다거나 하면은 브레이크를 중간에 한 번처럼 밟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연산은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제일 결정적인 이유예요. 연산이 폭군이 됐던 게. 이거는 내 나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즉 사적 소유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론상 모든 나라의 것은 다 왕의 것이죠. 왕토 사상. 하지만 경국대전은 왜 만들었겠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관념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법치에 맞게 통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국대전이 현대의 헌법의 위상을 갖냐라고 하면 좀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 왕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법적 구속력을 가할 수 있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토대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헌법과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국대전이 딱지치기 할 정도 수준의 그런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조선의 체제라는 거는 옛날 그냥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랬던 시대에서 모든 것을 다 헌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연사는 옛날 방식,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연산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래서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종의 경우 사냥을 직접 나가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원체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냥 매를 키우는 것은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몰래 몰래 키웠는데 그나마 이것도 뭐 이제 대간들이 잔소리하고 하니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연사는 대놓고 사냥을 나가는 건 일단 기본이고 사냥도 정말 자주 나가요. 거기다가 사냥 매에다가 사냥개도 원 없이 키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이제 일본의 상인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뭐 이제 외관에서 무역하는 장사치가 아니라 좀 거상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대우를 받는 그런 무역상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마 연산을 아련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침 또 조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의 대신들 다 모여 있고 일본에서 그런 이제 무역상도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냥개들이 신하들 사이를 마구막 뛰어다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뭐 이제 개판이 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연산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런 점을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현대 21세기 사람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데
당대 사관들은 가능하면은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하고 싶어 했죠. 물론 뭐 100%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자, 근데 연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꺼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받는 거 싫어하는 왕들은 더러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종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태종도 야, 딴 건 모르겠는데 내 사생활만큼은 기록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사관들한테 막 볼멘 소리를 한 적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태종도 그런 성향을 지닌 왕이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태종이 사관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처벌을 하거나 그랬냐라고 하면은 그러지는 않았죠. 어쨌든 언론을 원칙적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꺼려 한다는 점은 뭐 연산 혼자만 그랬던 건 아니긴 한데 뭐 사람이면 좀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태종의 경우에는 일부 극성스러운 사관들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언론 자체를 막질 않았다면은 연산은 아예 언론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던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왕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령 이제 대간이 궁 안에서 일어나는 다소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왕이 뭐 이제 어떤 후궁하고 너무 지나치게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왕이 뭐 어떤 후궁에게 너무 고가의 선물을 줬다든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대간들이 연사등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요. 전하, 그렇게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후궁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부당한 줄로 아래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간언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연산이 여지없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대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럼 여기서 대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정황상 그렇게 추측이 돼서 이렇게 간언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출처를 못 댔다 하면은 당장 끌려가서 국문을 받게 됩니다. 서슬퍼래요 진짜. 그럼 뭐 여기서 정확한 출처를 대면은 괜찮으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여러 사람 피곤해지는데 예를 들자면 뭐 "해당 궁녀 A씨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히게 되면은 당연히 그 해당 정보 제공자는 붙잡혀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궐 안에 입단속을 시도를 했던 것이 연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사와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갑자사와 이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따라서 연산의 치대 내내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시와 궁녀들이 장을 맞았습니다. 장 맞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요. 바깥에서는 궁금하죠. 쟤도 도대체 뭐 때문에 맞을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궁녀하고 내시들이 장을 맞고 처벌을 받으니까 이제 대간들도 주눅이 들어요. 이거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여러 사람 다치겠구나. 자기들도 이제 아작 나는 건 물론이고 이걸 이러다가 내시하고 궁녀들 뭐 볼기짝이 남아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연사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대간들은 더 이상 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간언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산의 사생활 보호는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진짜 21세기 스타일인데 제2 후반부의 연산은 아예 궁궐 주변의 민가를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를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기피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조선 후기의 왕이었던 뭐 영조라든가 정조라든가 이런 왕들은 대규모 미팅도 하고 그랬어요. 일반 백성들하고. 심지어 우리가 상당히 이제 폭군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뭐 그렇게까지 폭군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세조만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이랑 만나는 거 거리낌 없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앞에 있던 태종, 세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민가를 헐어버리도록 명했고 나아가서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의 사찰도 다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궁궐을 내려다보는 것도 엄금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노비 아이들이 한 몇 명이서 멋모르고 산에 올라가서 애들이니까 뭘 모르니까 그랬겠죠. 산에 올라가서 궁궐을 내려다본 일이 있었어요. 멋있으니까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적발이 됐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이제 뚜껑이 열린 연사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인 일가까지 붙잡아 가지고 처벌을 가하는 등 굉장히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연산이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들자 세간에는 무성한 소문이 떠돌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사생활 보호를 하려고 하냐? 안에서 뭔가 좀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제 음탕한 일,
그죠? 검열 삭제 같은 그런 일, 그런 거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소문들이 계속 이제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이제 중정 반정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산은 이제 고모죠. 월산대군 부인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뭐 그런 이제 소문이 떠돌았던 것도 연산의 이런 행동이 좀 어느 정도 그런 소문을 키워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제2후반부로 갈수록 연산은 이제 자기 프라이버시 관리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연산은 씀씀이도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씀씀이가 계속 커지게 되는데 찾는 것도 참 희한한 것만 찾습니다. 예를 들자면 흰 고래 수염이라든가 채청색 공장 날개, 그냥 공장 날개도 아니고 채청색 꼭 이렇게 색깔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콩알만한 진주, 그 다음에 백청밀, 이거 뭐 꿀이죠, 그죠? 요렇게 이제 좀 다소 특이한 물건들을 진상하도록 수시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공납의 폐단이 일어난 시발점이 사실 여기에요. 갑자기 막 우물에서 숭늉 차는 식으로, 여기는 바닷가 마을인데 공작이 살지도 않은 곳에서 갑자기 공작 날개를 갖다가 때려 박는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여기는 뭐 산골짜기 마을인데 진주를 내라고 한다든지 가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연산 때부터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산 때가 바로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허사화 이후에 조정은 꾸준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마이너스 재정으로 점점 까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서 대관들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우려하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 이러다가 좀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왕이 너무 취미 생활을 브레이크 없이 자꾸 밟고 있더라. 이거 이렇게 가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슬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훈구와 사림을 막론하고 다들 이 상황을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뜻밖에도 훈구와 사림이 연합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연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